인사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면은 사실은 안녕하세요, 준티차입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2주나 지났는데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사실 교사들한테는 새해의 시작은 1월이라는 것보다는 3월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많이 와닿고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바로 새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3월이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학교에서 이동을 해서 새로운 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을 보고 보부상이다 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맨날 교실도 옮겨 다니면서 짐을 옮겨야 되고, 또 심지어 학교를 옮길 때는 거의 뭐 집 하나 옮기는 수준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원하는 학교를 간다는 거는 다들 마음처럼 쉽지가 않죠. 그리고 특히 이 인사이동과 관련된 규정은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내용들이 다 글로 막 빽빽히 써져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막상 제대로 딱 이제 까놓고 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이 인사이동과 관련된 규정을 한 번에 깔끔하게 요약을 해보려고 하니까 다들 집중해주세요. 다만 이 규정은 전라남도 교육청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다른 시도도 사실 비슷한 아웃라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만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각자가 속해 있는 시도 지역의 인사관리 규정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인사관리 규정은 각 시도 교육청에 인사관리 관련된 탭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일단은 각 도 교육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사 채용 소식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 인사 업무 자료, 뭐 약간 이름은 좀 다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길 들어가게 되면은 유초등, 저는 이제 초등이니까 초등으로 누를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 2022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인사서류 작성 안내 및 관련 서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관련한 서류가 나와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개인정보가 보여서 저는 이제 좀 특별히 누르진 않을게요. 자, 이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러한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교사니까 유초등 교사, 여기 부분을 보시면 되죠. 자, 이 밑으로 쭉 내려서 제가 미리 이제 형광펜 칠을 해놨는데,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교사는 표 1과 같이 인사권역 근속 상한 연한을 설정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속 상한 연한을 설정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즉,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데드라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볼 때는 밑에 있는 표를 봐야 되거든요. 표를 보실 때는 저는 이제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가운데 보고, 그 다음에 여기 구역, 그 다음에 여기 구역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권역으로 보면 되는데, 큰 범위부터 얘기하면 권역, 구역, 시군이에요. 전남 같은 경우는 크게 가권역과 나권역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권역이라는 곳에서는 최대 13년까지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어떤 시도에 있든지 간에 그걸 싹 합쳐서 13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권역에서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저는 이제 광양에 있는데, 광양에서 그러니까 무한대로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나 이제 한 곳에서 계속 있을 수 있느냐? 그 다음 걸 봐야 돼요. 자, 여기서 구역 보면은 ABCD 있죠. 자, 가권역의 ABCD, 그 다음에 동일구역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는 방법은 A구역에서는 최대 8년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여기 A구역에 속한 게 목포가 있죠. 목포에서는 8년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C구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C구역을 보면은 5개의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서 최대 몇 년 있을 수 있어요? 13년 있을 수 있다. 즉, 곡성, 영암, 무안, 한평, 영광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최대 13년까지 있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곡성에서 13년 있어도 되느냐? 여긴 가능해요. 왜냐? 동일시군에서 13년까지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이런 데를 봐야 돼요. 나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나권역은 무한이죠. 그럼 나 안에서는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A를 볼게요. A, 광양,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해남이 있죠. 여기는 몇 년까지 있을 수 있다? 15년. 훨씬 기네요. 그럼 B권역, 근데 B권역 같은데요. 이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건 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C로 한번 봅시다. C는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고흥, 완도, 진도, 신안에서는 내가 같은 동일시군에서도 무한이죠. 그러면 같은 도시에서는 무한대로 있을 수 있으면서도 이 C구역 안에서 무한대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수는 15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얼추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을 봐야 합니다. 아까 제가 독특한 게 있었다 했는데 나 A구역 해당자는 나 AB구역 근속기간 내에 법정도서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여길 전입하기 전에 2.0년 이상 근무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 A구역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나 A구역은 여기거든요. 광양,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이 나 A구역에서 만약에 내가 나 A구역으로 속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나 AB 구역 근속 기간 내에, 즉 광양,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해남이라는 그 곳에서 근무한 기간 내에 법정도서, 즉 섬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아예 여기를 이제 딱 들어오기 전에 이런 나 C구역, 즉 이런 고흥, 완도, 진도, 신안 이런 데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또는 D 여수에서 아예 급지 이상 도서의 경우, 즉 섬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즉 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4년 너가 더 있을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얘기를 이런 표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진짜 처음에는 저도 어려웠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섬에서 근무하면 너가 고생했으니까 조금 더 육지에서 오래 있게 해줄게 라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가 권역에 속한 법정도서에서 근무한 경력은 가 권역 근속 경력에 합산하지 않는다. 아까 이제 나가 아니라 가예요. 가는 지금 보면은 여기 있죠. 밑에 거는 이제 상담이나 다른 어떤 특수 쪽을 얘기하는 거고, 이쪽 보면은 가 권역 같은 경우는 가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섬을 갔다 오게 되면은 원래 여기 13년 있을 수 있댔잖아요. 근데 섬은 여기에 안 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섬은 23년에 포함 안 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 여수구역의 교사전보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여수는 독특해요. 보면 아실 수 있는데 법정도서, 즉 이제 우리가 섬 또는 벽지학교, 좀 이제 외진 곳 그러거나 또는 교육장이 지정한 학교에서 근무한 자는 근속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법정도서, 즉 섬 2년이나 아니면은 좀 외진 지역 3년에서 또는 교육장이 지정한 학교에서 4년 이상 근속한 자는 근속연한을 새로이 산정한다. 즉 내가 15년 정도 됐을 때, 15년까지 여수에서 15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15년 전부터 이게 좀 앞으로 다시 가서 11년 차부터 11, 12, 13, 14 뭐 아니면 12, 13, 14, 15년에 내가 만약에 여수에서 섬 이런 데를 근무했다, 아니면 교육장이 지정한 도서에서 근무했다 하면은 다시 0으로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그런 학교가 조금 더 경쟁이 있겠죠. 아무래도 같은 지역에서 계속 사는 게 좀 더 유리하니까. 어쨌든 이러한 조치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장이 지정한 학교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없어져 간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건 실제 공문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남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 이게 좀 더 쭉 내려가 보면 이제부터, 그럼 중요한 거는 내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이제 마음대로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면 사람이 거기에 이제 자리가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들끼리 약간의 이동 점수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전보 점수예요. 전보 점수는 크게 근무 지역적, 그 다음에 교육활동 유공 실적점, 경력 부가점, 다자녀 부가점, 영재교육원 부가점을 합산하는데, 이게 제가 뭔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좀 빠르죠? 빠른 사람들은 여기 배속 보면은 조금 느리게 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어쨌든 근무 지역점은 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이게 제일 커요. 사실 내가 근무하는 데가 좀 힘들다라고 분류는, 즉 좀 뭔가 어떤 교육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있는 동안 점수를 더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현임 인사권역 8년 이내의 근무 월수에 라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의 권역이에요. 권역. 아까 제일 컸던 거 가권역, 나권역 할 때 가에서 만약 나로 넘어오면은 다시 0점에서 시작하는 거고, 나로 받는 거야. 내가 지금 있는 인사권역 8년 이내, 즉 8년짜리를 쓰는 거예요. 8년짜리. 그럼 4년이면요. 그러면 딱 4년짜리만 쓸 수 있는 거고, 내가 8년을 근무했으면 8년짜리 근무 점수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년짜리랑 8년짜리랑 서로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 있어요? 8년짜리가 아무리 점수가 좀 뭐 힘들지 않은 지역에서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여기는 점수가 훨씬 잘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보면 인사권역 8년 이내의 근무 월수에 표 4에 학교 인사급지 월배점을 곱한 점수로 산정한다. 즉 학교마다 또 이제 그 시도 안에서도
예를 들어 광양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종합해가지고 학교마다 또 이제 일종의 좀 학교의 규모 또는 주변 환경 아니면 어떤 교통의 편의성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인사급지 즉 A부터 뭐 A, B, C, D 급지 뭐 아니면은 가나 다라 급지 뭐 이렇게 좀 표현이 다 다른데 어쨌든 급지를 매긴 다음에 배점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A급지가 제일 편하다 하면은 거기를 뭐 한 달에 0.2점을 줬다. 그러면은 B급지는 0.3점을 줘서 A급지보단 B급지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점수 근무 지역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학교 인사급지 월배점을 곱한 점수로 산정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제가 뒤에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도 자, 어쨌든 학교 인사급지 적용은 2022학년도 학교 인사급지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있는 학교에 뭐 예를 들어 좀 점수를 잘 준다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여기가 이제 조금 뭐 환경이 훨씬 개선이 돼가지고 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급지 점수 이제 앞으로 조금만 줄 거야 라고 바뀌어도 내가 들어갈 때 점수가 더 좋기 때문에 그 점수를 내 점수로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2021년에 내가 여기서부터 한 달에 0.3점씩 받았고 2022년에는 0.2점으로 줄어들었지만 내가 여기서 4년 근무하면은 0.3점이라는 유리한 점수를 매달 받는 걸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이해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자, 광양을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쉽겠죠. 광양을 기준으로 A급지는 한 달을 근무하면 0.4점을 받아요. 자, 그런데 B급지를 근무하게 되면은 0.45점을 받아요. 그래서 12달을 곱하면 0.45 곱하기 12를 한 거를 1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C급지는 0.5, 그다음에 D급지는 0.6 이런 식인데 그럼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잘 보세요. 내가 진짜 꼭 가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광양에서 B급지에 있는 거랑 해남에서 B급지에 있는 거랑 뭐가 더 유리하겠어요? 해남에서 하는 것이 당연히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 당연히 B급지, 해남이라는 곳이 B급지, 같은 B급지더라도 월배점이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고흥하고 비교해 볼까요? 고흥 같은 경우는 몇 점이다? 0.9점이다. 거의 뭐 광양이랑 2배죠. 그러면 이제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들은 무조건 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꼭은 아닌데 두 가지 이유에 섬을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승진을 할 때 필요한 승진 가산점이 있고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또는 다른 이제 직렬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수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제 이동 점수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점수를 잘 주는 지역으로 가기도 하죠. 물론 자기 집이 고향이 그쪽이라서 그냥 가는 분들도 있고 다 이유는 다양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결국은 어느 학교에서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더욱더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처음 교사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못했던 게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교육활동 유공 실적은 뭐냐면은 현재 있는 학교 실적으로 하는데 연간 0.5점. 자, 가호는 회당 0.5점. 연 1점을 상한으로 하되 자, 단 연 1.5점 이내 합산 점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걸 보는 게 더 빨라요. 이해가 더 쉬워요. 자, 두 가지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수업 실천 연구라고 그래서 이제 공개 수업을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직무 연수, 즉 내가 연수를 들어야 되는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최근 2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좋은 수업 실천 연구 좋은 수업을 내가 하면은 공개 수업을 하면 한 번당 0.5점. 그럼 1년엔 연 1점이죠. 그 다음에 1년 동안 또 연간 60시간 이상 들으면 연 0.5점. 그래서 아까 말했죠. 연 1.5점 이내로 하되 자, 이거를 최근 2년이니까 최대 몇 점?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력 부가점. 경력 부가점은 법정도서 경력 부가점, 거주 부가점, 장기근무 부가점인데 첫 번째 법정도서 경력 부가점은 나 권역의 법정도서 근무 경력에 따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 권역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표를 신경 쓰시면 되고 나 권역에서 법정도서 즉 섬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 가산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을 갔다 오면 이래서 점수가 만만치 않아요. 애초에 그곳에 섬에서 근무하면서도 받는 점수도 있지만 섬을 근무했기 때문에 추가로 주는 점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다음에 거주 부가점은 이제 전라남도의 주민등록 등본이 이제 딱 주소지 이동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근무 부가점. 장기근무 부가점은 C급지, 아까 보셨죠? C급지라는 조금 A, B, C 중에서 조금 더 어려운 C급지의 한 학교에서 근속 상한 연한, 즉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 한 학교마다도 또 다른데 학교에서 4년 있을 수 있다 하면은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4년 이상 근속한, 즉 딱 4년 있으면 다 그 4년을 채운 교사한테 과권역은 2점, 낙원역은 3점을 부여한다 해서 좀 오랫동안 장기 근무를 한 사람한테는 점수를 더 줄 거야가 있고, 이제 다자녀는 자녀가 많은 사람이겠죠. 이거는 그냥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영재교육원 부가점이라 그래서 2년 이상 영재교육원에 근무한 교사에게 월 0.1점을 부여한다 해서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점수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사실 어렵지 않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다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들이라서, 자, 결국은 우리가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쪽은 결국 내가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느냐, 이게 제일 1번으로 큰 것 같고, 보통 이런 유공활동 실적은 모두가 비슷하게 해요. 그러고 나머지 이제 좋은 수업, 실천 연구, 직무연수, 이수 실적 경험, 이게 아까 지금 말했던 교육활동 유공 실적점이죠. 이런 거는 다 하는 거고, 경력 부가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금 더 갈라지는데, 이것도 결국은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내가 어디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국은 그 다음 이동할 때를 정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우리가 이 공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사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면은 사실은 당장 내년에 어디 가야지 보다는 앞으로 4년, 5년 뒤에 어딜 갈지를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럼 나 여길 가기 위해서 점수를 어떻게 따야겠어 라고 고민해가지고 인사이동을 고민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게 오늘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인사이동 관리규정, 사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면 가장 좋죠.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만큼은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알차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녕.